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국내 증시가 숨고르게 나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행보가 엇갈렸습니다. 철강 업종의 상승세가 돋보인 가운데 또 미국과 유럽발 정책 훈풍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들썩였습니다. 태양광 대장주인 한화솔루션도 인적 분할 후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3%대 강세를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숨고르기 구간에서 엇갈리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최충성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일단 데브시스터즈는 중국 게임사인 창유, 텐센트 게임즈와 같이 손을 잡고 쿠키런 킹덤에 일단 대륙 진출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난 20일 외자 판호를 좀 발급받아서 현지 시장을 좀 진출 준비 중이었는데요. 일단 국내에서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그리고 인기 게임에서 1위를 좀 달성을 했었고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누적 이용자 수가 2억 명을 좀 넘어선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신작 출시도 많은 게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쿠키런의 강세가 뜨겁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짚어주셨고요. 이충원 대표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네, 이충원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하나솔루션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됐었고, 그리고 앞으로 IRA나 이런 CRMA 관련 수혜주로 모멘텀이 이제 태양광 쪽도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지금 시점에서 PER이 7배 상태인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솔루션과 마찬가지로 향후에 좀 행보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4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을 했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평가 매력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는 종목입니다. 미국 시장의 진출 모멘텀 그리고 이익의 확장성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현대차입니다. 매크로 환경 굉장히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경쟁력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동률도 상승을 했고요. 23년도 증권사 리포트에 의하면 11조 2,5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뿐 아니라 글로벌에서 점유율을 상승하고 있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믿고 현대차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다음 주를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주목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챗 GPT를 둘러싼 잡음에 급락한 AI 챗봇 관련주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먼저 보시죠.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현재 2배 수준인 42.5%로 상향하는 데 합의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태양광과 풍력 또 수소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태양광 대장주인 한화솔루션도 인적 분할 후에 거래 재개에 나서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유럽발 훈풍이 과연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지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AI 챗봇입니다.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미국 당국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에 AI 챗봇 관련주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앞서 테슬라 CEO를 비롯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첨단 AI 개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연초에 강력하게 불어왔던 AI 챗봇 열풍, 과연 여기서 일막이 마무리되는 걸지 잠시 후에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부터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EU가 재생에너지 비중의 목표치를 추가 상향을 했습니다. 독일은 아우토반 건설 시에 풍력,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과연 이 훈풍이 좀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새로운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지점장님? 예,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EU하고 집행위원회 그리고 이사회라든지 유럽의회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2030년 27개국 회원국이 모여가지고 목표치를 기존의 32%에서 42.5%로 상향에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에너지 독립도 영향을 충분히 미쳤다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많이 그 탄소라든지 이런 부분 배출뿐 아니라 화석 원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에너지 난 때문에 그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좀 빨리 좀 타개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2022년도에 보면은 풍력하고 태양광이 전체 전력의 22%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42.5%까지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급합니다. 지금 사실상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린 상황에서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간다는 거는 좀 빠르게 이쪽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전 부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 그리고 원전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도 오늘 G2파워가 견인을 하면서 이제 강세를 좀 뿜어냈는데 오늘은 이제 태양광 대장주인 하나솔루션이 이제 시장에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이 아무래도 저희 이목을 좀 끌었습니다. 이제 미국 IRA 시행으로 태양광 발전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어서 더욱더 이목이 쏠리기는 했고 또 증권가에서도 좀 호평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는 조금 내려오면서 3%를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는데 앞으로 하나솔루션의 좀 행보 그리고 주가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충원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 하나솔루션은 인적 분할로 2월 27일 이후에 이제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이게 오늘은 3%, 3.5%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10거래일 이상 거래가 정지가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9% 오늘 상승을 한 겁니다. 이게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퍼스트 솔라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하나솔루션이 거래가 이제 되지 않았을 때 딱 주가가 30%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맞추기가 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가 하나솔루션이 약 9% 정도만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우리가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만 굉장히 잘 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 증시에서는 이런 태양광 업체들도 지금 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IRA 뿐만 아니라 유럽의 이제 CRMA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는 거는 10년간 7.2조 원의 이익이 더 추가적으로 창출될 수 있다.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나올 것 같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이제 우리나라가 유럽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진출하는 게 사실 수익성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하나솔루션의 올해 매출액을 13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1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거를 PER로 환산을 하면은 이제 한 10배 정도 수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는 지금 높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그렇게 고평가는 또 아닌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태양광 대장주인 퍼스솔라와 주가의 키 맞추기가 지금 일어난 상황이고 글로벌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성장성이 돋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하나솔루션의 복귀가 다른 태양광주도 끌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네오주로 좀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솔루션 외에 저희가 함께 조금 주목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들을 좀 보고 계실까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오늘 이제 관련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장 초반에는 하나솔루션이 갭상승 출발을 하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도 3%대 상승 출발을 했는데 네. 고점 대비 거의 10% 밀린 6% 정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매출액 한 9,850억 원, 영업이익 900억 원을 좀 달성을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5,9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전년 동기 2022년 대비 2021년에는 매출액이 66%, 영업이익은 거의 10배 정도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는데 네.
하나솔루션이 있기도 하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대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이런 차트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는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별 매출 비중이 좀 국내에 쏠려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가 59%, 유럽과 호주가 38%였고 미국이 2%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유럽보다는 미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유럽 쪽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많이 지금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판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도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지금 미국 진출에 이렇게 좀 더 부각을 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성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증권가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매출액은 1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1,250억 원 수준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900억 원이니까 사실상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환산하면은 7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친환경 관련해서 산업의 성장성을 더 기대하는 산업에서 PER이 7배면은 좀 과도한 저평가가 아닐까라고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키 맞추기가 일어나지 못한 것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국내에 집중돼 있었던 매출인데 네. 앞으로 좀 글로벌적인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지금의 밸류는 너무 저평가다라고 네.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좀 태양광과 함께 좀 주목을 받던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를 좀 받고 있는데 CS윈드의 미국 공장 증설 소식도 좀 전해지고 또 풍력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 기업들이 좀 가시적 성과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풍력주 뭐 이제는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좀 담아봐도 되는 시점일까요, 지점장님? 예, 저는 뭐 담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아까 태양광 말씀하셨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파산까지 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그에 따른 레버리지로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태양광이 먼저 주가를 움직였고요. 이익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풍력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크게 뭐 당연히 부각 뭐 그때마다 이제 부각은 받았지만 뭐 그 태양광처럼 급등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뭐 말씀하셨던 CS윈드가 이제 미국 법인에서 4월부터 증설을 시작합니다. 현재 4.5기가의 캐파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 전체 풍력 타워 생산 능력이 한 10.5기가로 본다면 한 43%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증설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최종 목표는 9에서 10기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단계 증설 완료가 되면은 하반기부터는 미국에서 6기가와트를 생산할 뭐 수준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2등 업체도 굉장히 많이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향은 당연히 미국 IRA에 포함된 보조금 수령에 영향이 미쳐 있는데요. 뭐 와트당 3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3단계까지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CS윈드는 뭐 금융비용, 인건비 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최대 3억 달러를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네.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장주인 CS윈드를 이제 예시로 좀 들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풍력주를 포트에 좀 담아본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조금 택하시겠어요? 예, 저는 해상풍력 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상풍력도 유럽 쪽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트해에 인접한 8개국, 그러니까 그 위쪽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 8개국이 2030년까지 20기가와트, 그러니까 현재에서 7배나 증설을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상으로 풍력을 설치하면은 그걸 케이블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 LS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를 거의 싹쓸이 하는 정도가 뭐 대만에서 싹쓸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이 유럽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만도 2035년까지는 15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수주에서 뭐 LS 전선이 싹쓸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수주 잔량이 8천억까지 되는 부분, 뭐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고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사실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설치가 어렵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속도전을 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대형화, 뭐 터빈이 굉장히 커진다거나 뭐 대형화로 인해서 그리고 기가가 굉장히 많이 설립되는 부분 때문에 비용이 낮아져서 최근 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로 보면은 22년에 14기가와트에서 뭐 30년에는 53기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40년에는 110기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해상풍력 관련주들도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소 시장에 대해서도 좀 전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좀 의견이 있는데 최근에 비나텍을 중심으로 주가의 흐름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소에 대한 시장과 또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는 이충원 대표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수소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전기차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한데 결론적으로 차이점에 대한 부분도 많겠지만 공통점만 본다면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밀고 있는 친환경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수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이 비나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IR 담당자분하고 직접 얘기를 나눴던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보고서가 좀 다수 나오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수소수급 실무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중장기 수소수급 전망 수립을 본격화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제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수소에 대한 전략을 지금 국가들이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좀 분석하는 글들을 좀 내놨었는데 EU도 지난해 5월에 리파워 EU라는 계획을 통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수소 목표를 제시했던 게 좀 일단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나텍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장중에 좀 이제 신고가를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까지 상승을 했다가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슈퍼 커패시터나 슈퍼 연료전지 사업부로 이 회사는 크게 우리가 분류하는 쪽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는 뭐 두산퓨얼셀이나 현대차, 보쉬 등의 지금 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캐파도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섹터를 보더라도 대장주를 매매를 하는 게 좀 소외되지 않고 오를 때 더 가고 내려갈 때 덜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비나텍에서 좀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을 항상 말씀드릴 때 좀 신고가 부근에 항상 종목들이 있던데 이럴 때 딱 들어간다라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유망한데 단기적으로는 또 주가의 향방은 이런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제 비중 조절을 통해서 좀 매수 전략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의견은 맞지만 지금은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AI 챗봇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AI 챗봇 대장주였던 뭐 솔트룩스, 셀바스 AI, 마인즈랩 뭐 주요 종목들이 오늘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대라는 이 동아줄을 타고 많이 올라오기는 했는데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AI 챗봇 관련해서 다양한 우려들이 지금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 조정과 또 가격 조정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 지점장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기간 가격 조정 좀 당분간 겪지 않겠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나왔죠. 미국의 비영리 단체 삶의 미래 연구소. 사실 뭐 이름도 생소하긴 한데요. 최첨단 AI 시스템 개발에 일시 중지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앨런 머스크뿐 아니라 뭐 워즈니악이라든지 이런 유명 인사 1280명한테 서명을 받으면서 이제 좀 당분간 6개월간 유예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유출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사회적 편향 그러니까 챗봇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약간 바이든이냐 아니면 뭐 다른 뭐 민주당이냐 뭐 공화당이냐에 대한 성향도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뭐 정치적 성향에 대한 편향이라든지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종교적 편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은 항상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속도의 조절인 것 같습니다. 뭐 2차 전지도 지금이야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라가고 이익을 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이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우려도 있고 사실 기대도 있고 그런데 법이 아직 뭐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오픈 AI들이 이제 그거를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응용을 해서 뭐 실생활에 편리하게 응용을 해서 이거를 앱화시켜서 수익성을 내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너무 이제
오픈 AI 어저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에서 뭐 기술 유출에 대한 약간 우려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이익을 낼 수 있고 올해 뭐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충원 대표께서는 AI 챗봇 관련주의 좀 조정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이제 위기의 시작인지 아니면은 지금 살짝 눌렸을 때 기회라고 보고 접근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늘 뭐 태양광, 수소 이런 또 챗 GPT 결국은 우리가 미래에 이제 마주치게 될 굉장히 커다란 이제 산업인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솔트룩스가 좀 하락을 했는데 어제 솔트룩스가 이제 금융권을 대상으로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이제 루시아라는 걸 한국판 챗 GPT 루시아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 직원도 저는 못 갔지만 저희 직원 2명도 이제 거기서 이런 세미나를 들었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증권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뭔가 우리가 물어봤을 때 대답만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산업을 다른 산업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더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여쭤보신 거에 대한 답변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거칠 수밖에 없다. 주식을 2015, 16, 17년도쯤에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텐데 2차 전지도 그때 뭐 코스모학이나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가 2~3배 올라갔다가 2, 3년 전도 기간 조정을 가졌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최근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어떠한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을 때는 분명히 좀 조정을 가지는 기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오늘 아쉬운 부분이 보였고 좀 특이했던 부분은 중국 본토에서의 챗 GPT 테마 관련주들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모습은 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거는 유네스코에서 AI에 대한 자율 규제로는 역부족하다. 이제 윤리 권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챗 GPT가 초반에 나왔을 때 일각에서 반대하는 측의 의견에서는 뭐 또 어떤 초상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이거를 산업을 확장해서 우리가 자율주행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차가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데 횡단보도에 있는 1명을 쳐야 되냐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2명을 쳐야 되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 그거를 사람의 목숨을 숫자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챗 GPT라는 또 다른 산업에서도 그래서 오늘 유네스코가 윤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드는데 시장은 항상 좋을 때는 좋은 것만 보고 좋지 않을 때는 좋지 않은 것만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챗 GPT나 이런 AI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마찬가지로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마주쳐야 될 커다란 또 산업이기 때문에 네. 좀 눌려갔을 때 그 시세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의 전략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로봇도 2차 전지도 모두 다 한 번의 랠리 이후에는 쉬어가는 국면을 가졌었기 때문에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확률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과 가격 조정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거지만 어쨌든 미래에 가야 할 길이다라는 좀 말씀이신데 그렇다면은 지금 좀 이충원 대표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정말 밸류에이션으로는 측정이 되기가 힘듭니다. 2차 전지들을 얘기할 때 예전에는 PER로 썼을 때 되게 고평가다라는 얘기들이 네. 많았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니까 PER은 저기다가 내다 놓고 PEG라는 거를 새롭게 이제 가져왔죠. 지금 PER이 100배라도 성장률이 150배면 저평가다. 피터 린치가 주로 사용했었던 이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장주가 계속해서 가는 모습들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대장의 역할을 보였던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솔트룩스를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솔트룩스가 6,00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3월 6일 4만 원까지 5배 5개월 만에 이제 했습니다. 올라갔었고 그 이후에 지금 한 30% 정도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국면인데 이게 참 주식하면서 어려운 게 10,000원일 때도 못 샀고 20,000원일 때도 못 샀는데 30,000원을 또 사고 싶은 게 또 주식하는 사람들의 그쵸. 마음이긴 하지만 지금 또 시장은 또 오늘 오후 들어서 2차 전지로 또 쏠렸거든요. 그거를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섹터들을 관심 종목이나 눈여겨보고 있다가 조금씩 담아가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를 빠졌을 때 좀 이렇게 낚시를 하듯이 좀 걷어놨다가 올라올 때 정리하는 게
좀 마음이 편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주가는 당연히 싸게 샀을 때 이제 네.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네. 자, 그럼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좀 AI 챗봇 관련주에 대한 대응 그리고 좀 탑픽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실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제 그 영역이 다 있거든요. 네. 아니, 오픈AI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했었던 챗 GPT 그러니까 이제 오픈AI에서 개발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고 결과적으로 하드웨어 엔비디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그걸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로벌 경쟁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기는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챗 GPT만 보더라도 3.5에서는 한국어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네. 이제 4 오면서 굉장히 좋아지고 3.5의 영어보다 또 오히려 습득력도 빠르고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면은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러한 더 큰 빅테크한테 이제 승부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큰 논제이고 다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구글이 전 세계에서 한국을 못 먹었던 부분 하지만 이 AI가 오면서 한국 시장에서 이제 다가오는 부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인데 결과적으로 기회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들의 큰 기업들의 이제 시장이 있는 반면에 저희 이제 최근 들어서 AI 기업들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뭐 하나하나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광고업계에서 국내 광고업계에서 굉장히 선두적인 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기상캐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비서라든지 이렇게 AI로 접목시켜 갖고 한국 아니면은 좀 더 중소 기업만의 뭐 그러한 수익원을 낼 수 있는 기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을 선별한다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관심 기업은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 거죠? 우선은 좀 멀리보다 좀 다가올 수 있는 게 사실 의료 쪽에 네.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의료하고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래도 좀 수익성이 빨리 좋아지지 않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목명은 종목명은 이제 뷰노라 루닛이 이제 AI 의료 쪽에서는 이제 선두인데 아직까지는 흑자로 전환하지 못했지만 조만간 이제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기업들도 이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부분 기술력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쟁을 할 수 없지만 의료 AI에서는 조금 틈새 시장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점 그리고 뭐 기상캐스터 말씀하셨는데 아나운서도 AI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빠르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속에서 AI 챗봇 관련주와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종목별 매매 타이밍 잘 잡아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우 AL이 보입니다. 철도 관련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오늘 4%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9.9% 상승한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큰 상승률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산업 역시 철도 관련주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4.4% 상승한 77,500원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동부건설이 4.3% 상승하고 있고요.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 주목을 받았던 한농화성, 오늘 정규장에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3.8%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파인텍 9.2% 상승하고 있네요. 삼성과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부분에서 협업하고 있고 홀로그램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 2% 밀리며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에서는 9.2% 강하게 출발을 했고요. 세동 역시 6.3% 강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오늘 정규장에서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가면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휴네시온이 5.9%, 풍강이 5% 상승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페이퍼코리아가 1.6%로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ANP가 1.1%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가 재개된 하나솔루션, 우선주는 2%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도 1% 넘게 밀리면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소니드가 5.3%로 가장 크게 밀리고 있고요. 온라인 결제업체인 다날이 오늘 페이코인의 상패가 결정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4.8%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헬스케어 신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로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3.4% 밀리면서 2,700원 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자, 내일을 여는 유망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 수익을 또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충성 파트너 피코그램, 그리고 이충원 대표 서부 T&D, 황재수 지점장 마인즈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피코그램부터 한번 좀 볼까요?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로 인해서 정화 필터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한 7% 정도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멘텀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피코그램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주로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제 키 맞추기랑 낙폭 과대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이제 G2 파워를 좀 선두로 해서 원전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피코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올해 상반기로 좀 예정됨에 따라서 세슘 정화 필터를 좀 개발한 피코그램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상반기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좀 해양에 방류할 그런 계획이고 일단 국제과제 기존에는 이제 국제과제를 통해서 방사선 융합 기술을 좀 사업을 영위한 바가 있고 방사선 기술 기반 세슘 정화용 필터 개발이 좀 주요 내용이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상승을 만들었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고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종목들을 좀 잡지 못하셨다면 일단 지금 눌린 구간에서 천천히 942원이 오늘 종가 기준인데 네. 일단 상단 스윙 관점에서는 한 1,100원까지 한번 지켜 11,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세적으로 조금 더 원전 관련주가 좀 강세를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올라왔던 것처럼 강세를 좀 보여준다면 15,000원까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도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짧게 뭐 사실 손절 가격이 필요는 없는데 일단 굳이 손절을 좀 원하신다면 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완만하게 좀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외국인이 조금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대 지금 잡아서 11,000원 정도의 목표가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충원 대표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네요. 서부 T&D인데 이제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그리고 관련해서 뭐 카지노까지 함께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어떤 모멘텀 볼까요? 일단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여서 이제 워낙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길게 볼 만한 종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직접 탐방을 다녀왔었고 IR도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했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670억 원인데 이 회사가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서부 트럭 터미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또 많이들 알고 계신데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의 5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짜네요. 네, 드래곤시티 호텔 그리고 드래곤시티 호텔 앞에 있는 낮은 상가 12동, 13동도 이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사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것 같은데 그 송도 근처에 스퀘어원이라는 복합 쇼핑몰도 이제 서부 T&D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제 목동 신정동 쪽에 있는 첨단 물류 산업 복합 단지에 대해서 이제 올해 7월 정도에 인허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왜 하락을 했을까? 요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하락을 했었던 이유는 이 회사가 땅이 많은 대신 차입금도 많습니다. 그게 연결 기준으로는 한 8천억 원,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 이런 개별 기준으로는 5,700억 원인데 근데 이 회사가 지난해부터 수익이 지금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미 돈을 벌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을 좀 제해줄 수 있는 거고 이 회사를 보는데 글로벌 매크로까지 봐야 되나 싶긴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올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회사도 당연히 차입금에 대한 부분이 변동 금리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해지겠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 요인으로 꼽혀왔었던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조금 해소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가 어쨌든 뭐 2주일 동안 크진 않지만 10%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요인이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 회사에 올해 1월 달에 GKL이 카지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은 이 호텔이 인기가 제일 많을 거거든요. 일단 왜죠? 첫 번째는 트윈 호텔 객실 수가 제일 많은 호텔입니다.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서울에서 커버할 수 있는. 네, 여행사에서 ABC 호텔을 분리해서 넣으면은 좀 커버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게 아니라 이제 트윈 베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있고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호텔 안에 카지노가 있는 게 서울에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여행사를 통해서 약간 판가에 대한 인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가치가 좀 느릴 수 있긴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입금에 따른 이제 이자 비용도 앞으로는 조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객실을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1.4% 정도 조금 빨간불을 켜내긴 했습니다. 어디까지 좀 보면서 저희가 전략을 잡아볼까요? 사실 이 종목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너무 또 짧게 잡아가는 게 차라리 조금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절 라인은 한 여기 7,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그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의 5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요 10,000원 쪽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미 이거는 테마주가 아니라 자산 가치주의이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좀 모아가면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황재수 지점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갈 텐데 마인즈랩을 공교롭게 오늘 이제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AI 챗봇 관련주가 기회인가 우려인가라는 주제로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인즈랩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서 이제 주목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네, 성장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예, 지금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AI가 이제 다가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도 AI를 이제 회사 뭐 사이트라든지 이런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 효율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판매하는 업체는 뭐 판매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를 보고 있고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뭐 마인드랩 말씀드리면은 종합 인공지능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자체 보유한 AI 기술로 엔진을 종합해서 종합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인간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앱을 만든다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AI 휴먼 같은 경우에는 로레알의 이제 대표가 외국인인데 네. 한국어로 이제 신년 인사라든지 뭐 경영 계획을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인간 휴먼 같은 경우는 이게 음성을 넣고 뭐 몇천 단어에 대한 부분도 넣고 영상을 많이 찍으면은 똑같이 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이러한 부분도 이제 되고 있고요. 네. 뭐 휴먼 인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사전에도 말씀했지만 기상캐스터도 지금 여수 MBC에 나간 거 봐서는 결국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뭐 일본에 있는 뭐 호텔 체인 업체랑도 이제 뭐 얘기가 됐지만 뭐 매출로 전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호텔 안내에 보면은 뭐 한국인이 갔을 경우에 일본어를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키오스트로 해가지고 외국어도 다 되고 안내도 할 수 있는 AI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회사마다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뭐 사내 메신저라든지 사내에서 뭐 쓰는 것도 AI로 접목시키고 이러한 부분도 만들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교육업체, 그러니까 해외 교육업체랑 해서 뭐 그러니까 강사가 그냥 적기만 하면은 그냥 몇 번만 찍으면은 아예 다음 영상까지도 이제 하는 부분도 계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최근 들어서 회사에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보고 TV만 보더라도 뭐 실제 인간이 아니지만 가상 인간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부분도 결국 더욱더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마인즈랩을 소개를 해주시는 데는 또 탐방을 다녀오신 부분도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좀 좋은 회사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사전에 해주셨는데 어떤 좀 내용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우선은 회사가 주가가 상승하는 건 다시 테마로 묶여서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테마로 묶였던 종목들은 다시 빠지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다면 테마로 묶였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성장성을 고스란히 실적으로 나타내는 기업만이 이제 살아남고 더 2차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뭐 기업들이 뭐 이제 대기업 포함해서 중소기업까지 최근 들어서 같이 AI를 접목시켜서 하자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곧 매출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뭐 5월 4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음데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무슨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챗봇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시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챗 GPT랑 연동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서 마음 GPT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용할 수 있고요. 사명도 아마 변경 예정입니다. 뭐 랩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뭐 신생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해서 확실하게 AI에 접목시킨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 AI로 뭐 이름을 바꿀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뭐 주가를 보면서 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지점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이제 팸토론 직접 다녀오시고 나서 네, 예, 주가가 이제 반응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예. 마인즈랩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해서 예, 이제 조금 맞습니다. 더 집중해서 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은 결과적으로 테마에 진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뭐 좋은 기업이든 나쁜 기업이든 결과적으로 향후에는 결정이 뭐 실적에 따라서 이제 결정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하락은 최근에 AI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이제 같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면은 지금 부분 24,000원대 부분에서는 매수 조금씩 이제 접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32,000원, 33,000원 부분을 이제 2차 목표가로 잡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언제 실적이 플러스로 나느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회사에서는 자신감 있게 올해 이제 플러스가 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실적 발표하는 것까지 보면서 뭐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적 발표 턴하는 시점이 주가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충성 파트너의 피코그램, 이충원 대표의 서부 T&D 그리고 황재수 지점장의 마인즈랩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CIS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 장비 업체로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약세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외에서는 분위기 바꿔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현재 2.9% 상승하며 14,000원 선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입니다. 베아티아인데요. 철도 관련주입니다. 이성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관계자를 만나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기사가 장 마감 후에 나왔습니다. 이 소식이 영향을 주면서 시간외에서 철도 관련주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은 오늘 시장에서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에서 17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8%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로닉스입니다. 세로닉스는 LNF의 지분 1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LNF의 최근 강세에 힘입어 함께 주목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3% 상승하면서 현재 시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상승폭은 조금 줄여가고 있네요.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농화성입니다.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 주목을 받았었죠. 오늘 정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5%까지 상승폭 끌어올리면서 2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위 확인하겠습니다. 대호 AL입니다. 대호 AL도 철도 관련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4%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큰 거래량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려 4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6% 상승한 1,752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1위 대호 AL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철도 관련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호AL 관련해서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좀 위한 고위급 회담에 좀 참석하기 위해서 폴란드를 지금 방문 중인 상황인데 이성의 이제 대강희 위원장이 우크라이나 차관들과 재건 사업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공급 재건을 좀 위한 철도 산업의 좀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관련해서 재건이 뭐 진행이 된다면 뭐 건설적인 부분도 있지만 철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좀 따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이제 최대 우방국인 중국과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좀 대화 의지를 좀 틀어낸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대하티아이나 부산산업 등도 일단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하지만 반도체나 최근에 2차전지나 이런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얼마나 좀 분산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요즘에 낙폭과대 사이클에서 지금 1,600원 구간이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 체크해 보셔도 된다. 2,000원까지는 상승이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적으로 투자가 나는 상관없이 좀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철도 관련된 부분 지금 뭐 건설 관련주들도 많이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메리트가 있으나 다만 시간적인 부분에 좀 소요를 좀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호 AL, 대하티아이 그리고 부산산업 등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철도 관련주들의 전망 짚어봤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 CIS도 보겠습니다. 2차전지 배터리 장비 업체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인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약세를 딛고 시간에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 최근 좀 상승이 나오다가 한 이틀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반도체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별 순환매가 좀 지속되는 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움직였던 그 전극제, 양극재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그 후발주자로 움직이는 뭐 전고체나 이런 부분들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갈 자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CIS 관련해서는 739억 원 규모의 2차전지 전극 공정,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고 이는 이제 매출액 대비해서 55.64%에 좀 해당하는 규모이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대부분 최근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매출이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조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 잔고가 좀 어느 정도 증가한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차트는 지금 이틀 동안 좀 눌려 있지만 전전일 이틀 전
고점을 좀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일단 상승을 한번 좀 터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좀 노려보신다면 16,000원을 단기적으로 얼마나 좀 돌파를 시간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해줄 수 있는가가 좀 관건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차트가 좀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끌어가시는 매매를 하신다면 2만 원 이상도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전지 관련해서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는 전고체나 분리막, 소부장 관련해서는 좀 잘 체크해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는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이제 달이 좀 넘어가고 오늘 움직였던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3월 마지막 날 원전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AI 움직이고 그다음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OLED까지 움직였습니다. 지금 낙폭과대 순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섹터에 너무 급급하시거나 뭐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바닥권 키 맞추기를 자연스럽게 좀 이용을 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원전 관련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전 관련된 부분들도 바닥권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오늘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 후발주자들 좀 따라서 매매하시는 그런 관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임상이라든지 아마케나 학회도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4월에 FOMC가 좀 없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 하락 속에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거래량이 뭐 급증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최근 2주 동안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에서 좀 짧게 트레이딩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강세 그 섹터보다는 낙폭 과대 섹터, 특히 원전 또는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 종목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최충성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에서 내일 시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아시아와 유럽 증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반도체와 기술주가 이끈 미국의 훈풍에 이어 일본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의 컨센을 넘어서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서 0.7포인트 주춤했지만 3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이어갔고 또 3월에 건설 서비스업 위주인 비제조업 PMI가 지난해 최고점이었던 6월 수치를 넘어서면서 부동산과 서비스업의 강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관련된 국내 기업들 보면 경기 민감주 철강 쪽 체크를 하셔야겠죠. 오늘 좀 시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 NI스틸 그리고 동국제강 등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0.36% 올랐고요. 선전 성분지수도 0.64% 상승을 했습니다. 홍콩도 보시죠. 마감을 앞둔 홍콩 지수가 현재 0.6%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홍콩 국가 등급을 AI-로 유지를 하고 신용 전망을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로 코로나의 정책 타격을 딛고 중국의 소비 회복과 여행 증가가 홍콩 경제를 떠받쳐줄 것, 또 2024년에는 재정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유럽은 영국의 GDP, 프랑스 CPI, 그리고 유럽 고용지표와 또 유럽 CPI 발표가 연이어서 있습니다. 전일에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근원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지수가 개선되고 있는 점, 더불어 은행권 우려 완화에 어제 1% 상승을 했고요. 현재 닥스 지수도 0.02% 제자리에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독일이 내달 중순에 최종 탈원전에 나섭니다. 오늘 국내 원전주들 강하게 좀 빨간불을 켜냈는데 연속성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프랑스 넘어가서 까크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프랑스 지수 역시 0.12% 강보합으로 제자리에서 거래를 출발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가오는 4월 3일에 야당과 노조 회담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